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월 17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이번 주 시장 전망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조정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조금들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면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카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는 단타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단타 매매로 나온 거 5% 이내의 매매는 아예 언급을 해놓지 않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 이 무료방에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들어오실 것 같으면은 이쪽에서 따로 말씀을 한번 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뉴스 실시간 정보라든지 전망 시황, 그리고 이제 어떤 강의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 강의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 테마,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이제 보답의 의미로 좀 더 나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미국 시장의 경우도 이제 조정이 좀 나왔죠. 다우는 0.91% 조정이 나왔고요. 나스닥 1.5%, S&P 500 1.48%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지난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제법 좀 있었죠. 월화수 변동성을 조금 줄였었고요. 금요일 날 변동성이 다시 또 조금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2.1%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2.3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이 훨씬 더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예. 어, 이게 지금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10월 마지막 주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잖아요. 급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보면 얘가 시가가 이때 시가가 28,000이었습니다. 28,000이었는데 31,000까지 한 3,000포인트 정도 올라왔고요. 그럼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의 경우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요때 시가를 보면 11,000이었잖아요. 11,000에서 시작해서 13,000까지 대략 한 20% 전후의 상승을 보였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요때 시가 3,300 정도 잡으면요. 3,800까지 나왔으니까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똑같이 11월 2일 기준으로 10월 마지막 주 이제 있고 11월 첫째 주 요때 시가를 볼까요? 요때 시가를 보면 2276이었잖아요. 2300 조금 안 된다고 보면 3200까지 우리는 한 50% 가까이 올라왔죠. 한 40, 한 5% 이 정도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 대비 고점이 우리 시장이 조금 조정이 좀 나오는 거는 지난주 같은 경우 보세요. 지난주 같은 경우 미국 시장 1%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9% 올라왔잖아요. 10%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제나 주식이 상승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기간 조정 자꾸 부르짖고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아까 보셨던 거에서 상승을 해왔던 게 코스피 중심으로 상승을 해왔던 게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LG전자, LG 이런 소수 몇몇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요.
소수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만 끌어올려서 올라왔고 나머지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만큼 못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 한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소형주, 그러니까 중형주들 일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올 초 들어와서 조금 확산세가 좀 확대가 됐었어요. 그렇게 확대가 됐었는데 지난주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었었고 뭐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 대한 눈치 보기 이후에 어떤 그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또 조금 눌리는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구간은 제가 매일 오전 시장 그 얘기를 드리면서 오전 시황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지수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잖아요. 그 드릴 때 보면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대형주들 변동성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그게 그렇게 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뭐 이번 주 우리가 조금 지난주 우리가 조금 좀 아마 힘들으셨던 분들도 좀 계셨을 겁니다. 시장이 조정이 왔으니까. 근데 이런 조정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게 얼만데 이 조정을 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옆으로 기지 못하면요. 지금까지 올라온 거 생각을 해보면 한간에 일부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2600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2600까지 내려간다고 우리 시장이 완전히 또 무너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안 만들려면 왜 나 삼성전자 지난주에 샀는데 왜 안 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구간이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필요한 뭔가 좀 쉼이 필요한 구간이구나. 근데 그 쉼이 필요할 때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었으면 한다는 거죠. 이렇게 쉬어야 다음에 더 높이 올라가니까. 우리 뭐 흔하게 하는 얘기로 개구리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움츠리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대형주들의 좀 기간 조정 그리고 그 사이에 중형주, 소형주들의 수급 확산. 지금 보면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못 올라온 종목 정말 많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2,300개 정도 되는 이 기업들 중에 대한민국에 삼성전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그 많은 그 2,000개 이상의 상장돼 있는 이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지금 3,00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2,000 전후에서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 걔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올라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걔들도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거지 몇몇만 올라와서 시장만 올려놓고 나면 나중에 그거 다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걔네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면. 이제 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자, 일단 지난주 보면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 발언이 나왔는데 금리 상승이나 테이퍼링은 아직은 아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미리 명확하게 시그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과거 2013년, 14년 그 옐런 의장 있었을 당시 지금 그 재무장관 쪽으로 지금 내정이 돼 있는 옐런 의장이 있었을 당시에 조금 이제 원칙대로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원칙대로 했는데 그때 충격이 굉장했잖아요. 그 충격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미리 시그널 주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나름 그래도 중립적인 정도의 코멘트 정도는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언 이후에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이 발표가 됐는데 1.9조 달러 뭐 예상했던 정도의 전후의 흐름이었죠. 역시 재료 노출성 개념을 가지고 일단 한 주 밀렸습니다. 요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밀렸다고 해서 끝났어. 이 지금 이벤트는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차후에 실제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유동성 나오기 시작하면요. 다시 작년에 우리 뭐 정말
역사책에 나올 만큼의 역대급의 이 한 해를 보냈잖아요. 하락도 그랬었고 상승도 그랬습니다. 아마 작년 4월, 3월 말 4월 이때부터 주식을 시작하셨거나 그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 이렇게 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데 이제 이 과정들 이렇게 쉽게만 올라왔던 이 과정들이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나올 거고요. 작년에 그만큼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인데 한번 그만큼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큰 유동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다시 유동성이 공급이 되게 되면 최소한 하단은 계속해서 지지를 하게 될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들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단지 작년만큼 급격하지 않을 뿐이겠죠. S&P 500 같은 경우에 이 JP 모건이었나요? 4,300까지 지금 제시가 됐죠. 올 연말. 그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증시 자체가 하단은 지지되고 점차적인 상승. 단지 작년보다 강한 상승은 아니다. 급한 상승은 아니다. 그렇게 급하게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고요. 역사책에 나올 만큼입니다. 실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올라올 때도 이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은 뭐 미국 기업들이 원래 대체적으로 미국의 이제 문화적인 특징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앓는 소리 하게 컨센을 만들어 놓고 그 컨센 위로 올라오는 서프라이즈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들의 확산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우려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나타나게 되면 한번 조정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건 이번 주도 지금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확산세 안 잡혔고요. 프랑스 지금 더 강화하고 있죠.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에서는 소폭 감소세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500명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 계속해서 이제 표면화되고 있죠. 점차.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상장 폐지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다시 재심사해서 결국 폐지를 시켰고요. 그 외에 9개사, 샤오밍을 중심으로 해서 9개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게 중국의 나중에 이제 반응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체 이 상식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상식 밖의 대응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때까지 조금 몸을 사렸던 건데,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또 조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확진자 증가세 둔화 여부, 뭐 이건 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고, 백신, 이와 함께 백신의 이제 효능입니다. 지금 뭐 그 일부 유럽 지역에서 보면 사망자가 지금 제법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 쇼크 때문에, 백신 쇼크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한번 잘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본격적인 아마 확장 재정과 관련돼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이 될 텐데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실적 시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들어가게 되고요. 이 실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그 공매도 관련 고평가 관련 이 얘기 이제 라이브로 한번 드렸어요. 이거 이제는 중요해졌다고, 우리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지수 전망하고 이 관련된 부분 잠깐 한번 보면요. 이번 주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3,000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 3,000에서 3,150 정도를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3,150에서 뭐 최대 한 3,200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좀 나와주는 게 맞겠다. 과도한 상승 이후에 나오는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조정은 아픕니다. 항상 아픈데 당연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해야 하는 건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야 더 갈 수 있으니까 이후에. 코스닥 같은 경우 한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난주 이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밸류 문제 지금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논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기 나오면서 뭐 지난주 우리 그 이주열 총재께서 이제 그
금리 동결하고 나서 B2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B2는 그러니까 신용, 그다음에 이제 빚을 은행 같은 데서 빚을 내 가지고 기간이 제한돼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지름길이에요. 빚만 떠안고 퇴출되는 지름길입니다. 빚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돈이면 안 돼요. 그리고 매달 내가 그것 때문에 빼야 되는 돈이 자꾸 생겨. 일정 정도 내가 지금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은 생활비 어느 정도를 빼야 돼. 이런 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못 버텨요. 조정 왔을 때 결국은 못 버팁니다. 절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제가 저희 VIP방 계시는 분들한테도 꼭 말씀을 드려요.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빼야 되는 여유 자금이 아닌 돈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상담 드릴 때도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 돈으로 하신다고 하면 별로 이제 안 권해드리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한 방에 갑니다. 속된 표현으로 한 방에 가요.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것도 한 방을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떨어질 때도 한 방에 떨어지면 안 돼요. 끝나잖아요. 재기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공매도 논란이나 밸류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공매도 논란은 제가 다시 한번 차후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실시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보시면은 증시 고평가 관련된 내용, 이거 여기서 뭐가 이제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렸고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뭐 확인해 보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자꾸 재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재개를 해야 한다. 저는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공매도를 그냥 바로 재개하는 거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바로 이 상태로라도 재개를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세요. 그걸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게 아니라 그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하시는 분들의 얘기인지, 그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분들의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들을 만합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좀 의심을 사실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지금 상태에서 불안전하지만, 기울어져 있지만 지금이라도 재개를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다면 논리가 아무래도 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부양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서부터. 그리고 다음 달 정도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윤곽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계속 부양책 때문에 밀렸잖아요. 이게 부양책 때문에 밀렸잖아요. 이제 인프라법 관련된 얘기들이 2월 달에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것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만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여전히, 이거 지난주에 오른 섹터들도 있었지만 못 오른 섹터들 되게 많았습니다. 조정이 왔으니까. 조정이 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조정이 오면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은. 그리고 이제 인프라법 관련주들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이라는 걸 단기간에 자꾸,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주식을 전혀 안 하거나 뭐 관심 없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아무것도 주식을 몰라요. 모르는데, 야, 주식하면 뭐 6개월, 1년 정도면 야, 2배, 3배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거 뭐 그만큼 안 되면 주식을 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과거에 했고요. 근데 주식이 그렇게 도박이 아니에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 오래 못 버팁니다. 최대한 여유롭게 하셔야 되고요. 한방 생각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 꼭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빚을 얻어서 땡겨서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유자금으로 금액이 적든 많든, 적으면 적은 대로 키워나가면 돼요. 주식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당장 꼭 해야 하는, 하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결국 실패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도는 이 정도까지였습니다. 남은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